보시면 0 기준으로 이제 함수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지금 요 왼쪽 부분이 이렇게 떨어지는 어떤 지수 함수인 거야. 그쵸? 그래서 내가 요 왼쪽에서 임의의 x인 지점을 딱 셀렉을 해주면 이 y 값이 2의 마이너스 x인 거고요. 함수값. 그리고 이 y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놓은 거지. 그지? 그럼 저 주황색 부분의 스퀘어 x는 2의 마이너스 2x인 거예요. 얘 곱하기 얘 해가지고. 그럼 이 스퀘어 x를 마이너스 l은 2부터 0까지 쭉 dx 해주면 이 첫 번째 부분의 어떤 입체도형 넓이가 끝나버리는 거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렸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부분 또 이 지점을 내가 이미 x인 곳이라고 잡아주면 이 한 변 길이가 이 y인 거거든. 이거 너무 길어서 그냥 y라고 쓸게. 그러면 여기 있는 y랑 합쳐서 이 스퀘어 x가 y 제곱이 되거든 거거든. 요거 제곱할 거니까 ln x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노란색 부분 0부터 2-1까지 ln x 플러스 1 플러스 1 dx를 하시면 되는 거야. 후! 됐죠? 적분하고요. 뭐 이따 계산하면 되고, 얘는 뭐 1은 이따가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만 앞에 1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부분 적분을 열심히 하면 되겠지? 자, 얘는 그대로 한번 쓰고 미분해서 한번 쓰고, 그러면 요 x를 위로 올려가지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가야겠다, 그지? 자, 적분 구간은 0부터 2 마이너스 1까지. 다 힘들다. 벌써 힘들어. 그럼 이거 앞에 계산되는 거 뭔지 알죠? 0 넣으면 1이잖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ln 2 넣으면은 이렇게 되는데 올라가면은 4니까 4랑 얘랑 바뀌어가지고 4고 마이너스 2 그러면은 마이너스 2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자, 그 다음에 이쪽은 2 마이너스 1 그다음 이쪽 계산 갑시다. 2 마이너스 1 넣으면은 2 마이너스 1 0 넣으면 0 돼서 사라지고. 자, 그 다음에 이쪽 적분 가자. 요 1 보이시죠? 요거는 마이너스를 그냥 넣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쓸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보이시죠? 얘는 마이너스를 그냥 넣어가지고 x 플러스 1분의 1 dx로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계산 2분의 3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이고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x에다가 0이랑 2 마이너스 1 넣어야 되고, 얘는 ln x 플러스 1에다가 2 마이너스 1이랑 0 넣어야지. 자, 계산해보면 2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 다음에 0 넣으면 0,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 넣으면 1, 그 다음에 0 넣으면 0.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4니까 2분의 3에다가 2 답이야. 아우, 파이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요거 잘 하시고, 그 밑에 것도 해봐요. 일단 속력을 구해놓고 생각을 해.
얘들아, 이게 속력 문제, 이동한 거리 문제 나오면 이게 루트 안이 아마 완전 제곱식일 때가 많을 거야. 이게 벗겨져야 적분이 되기 때문에. 안 벗겨지더라도 적분되는 형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식 자체는 되게 쉬울 때가 많아요. 어쨌든 갑시다. 자, dtdx면 dx dt면 t-3t분의 3이고 제곱해서 가지고 올 거니까 t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t제곱분의 1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y 프라임, 그러니까 dy dt가 이어서 제곱해서 가지고 오면 이렇게 4가 돼요. 그럼 가운데 중간 차수항이 플러스로 바뀌잖아. 그래서 얘가 t 플러스 t분의 1의 완전 제곱식이 되네. 그럼 루트가 밖으로 벗겨서 나오면 이렇게 되겠지. t 양수니까 부호 상관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한 거리 s라는 것은 우리가 속력을 이제 적분하는 거지. 속력 여기 있고. 몇 초부터 몇 초까지 하는 거냐면 속력이 최소일 때부터 3초 동안이거든. 3초 동안? 3초 동안이면은 여기다 3이라고 쓰는 거야. 여기다 플러스 3을 써야 되는 거야. 아, 일단 속력이 최소일 때 한번 구해보자. 이게 속력이지. 이거 언제 최소야? 이렇게 산술계를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속력의 최소 값을 구하라는 건 아니고 속력이 최소일 때 t가 몇이냐라는 거거든. 그럼 이 산술계가 성립해서 t 플러스 t분의 1이 최소값 2가 되려면 얘네 둘이 같을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로 t 값을 찾아내셔야 돼요. 1초부터 구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잠깐만 3초 동안 전피가 속력이 최소일 때부터 3초 동안 4겠지?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겠지? 그러면은 여기 2분의 1 t제곱이고 요거 lnt니까 계산하시면 되지. 4 넣으면 16 빼기 1 2분의 15 그 다음에 ln4 이렇게 하시는 것 같죠? 맞습니다. 얘나 이해돼?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거 까먹지 말고. 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제 마플 시너지를 좀 펴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수열의 극한을 배운단 말이지. 그럼 일단 우리 수학 2에서 배웠던 함수의 극한이랑 다른 점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fx를 조사하겠다라는 건 이 x가 실수야. 그래서 연속적인 값으로 무한까지 쭉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이제 우리가 다룰 건 수열의 극한인데 이제 n이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근데 이 n은 뭐예요? 자연수 n이야. 그래서 이 x는 뭔가 쭉 연속적으로 무한히 증가한다면 이 n은 이렇게 좀 띄엄띄엄 증가하는구나 라고 좀 느껴주시면 돼.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항 넘버를 무한히 증가시켰을 때 이 수열 an이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면 그걸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하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니? 공비가 1보다 작은 등비수열 같은 게 있어요. 이런 애들. 그죠? 계속 줄어들면서 0에 수렴하는. 근데 이제 보통은 발산하는 상황이 많죠. 맞아요? 발산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이 있고, 마지막 진동. 진동은 뭐 대표적으로 공비가 음수면서 약간 절대값이 1보다 큰 이런 애들? 그치? 이건 진동하면서도 크기까지 발산해버리는. 그 다음에 뭐 이제 사인 x 같은 거. 근데 지금은 함수의 극한은 아니니까. 자, 그럼 수렴하는 애는 이제 어떤 애들이 있냐? 이제 우리 수열의 극한에서는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는 게 두 종류야. 뭐게? 무한분의 무한꼴하고 무한 마이너스 무한꼴. 그죠? 그럼 무한분의 무한꼴은 우리가 수렴값 조사를 어떻게 해요?
차수 비교를 하시죠. 위에 차수가 크면 발산, 밑에 차수가 크면 0, 둘이 차수가 같으면 수렴. 근데 원래 정석은 최고차항으로 묶는 거야. 알겠죠? 무한 마이너스 무한꼴은 뭐 최고차항으로 묶는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둘 다 차수가 같게 만들어 놓고 뺄셈이 안 되게 루트를 윽윽 씌워 놓잖아요. 그래서 유리화를 해야 될 때가 많다. 요게 이제 수열의 극한의 기본이지. 됐죠? 문제 풀어보자. 자, 10쪽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극한 성질 설명 안 했는데 괜찮죠? 그냥 5번 한 번만 쓱 풀어볼래요? 그거 되면 넘어가기. 푸셨죠? 수렴하는 두 수열 A, B에 대하여 적을 때 리미트 Bn 값 구하는 문제야.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식을 써내시려면 얘를 베타로 놓고 문제를 그냥 끝내면 돼요. 자, 리미트 다 뜯어줄 수 있을 테니까 3 곱하기 5 마이너스 1분의 2베타. 얘가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15 빼기 1, 14고 올라가면은 28. 요게 2베타니까 베타는 14.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 오케이, 넘어갑시다. 5개 다 숙제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11번. 잠깐만, 이거를 찍어놓고 지워야겠다. 문제를 풀어야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극한은 대소관계라는 걸 배워. AN이라는 수열이 있고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대소관계가 만족하면 리미트 N-무한 AN이랑 우리가 리미트 N-무한 BN이랑 당연히 오른쪽이 더 크죠. 그죠? 그 다음에 AN, BN, CN이 뭐 이런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고 얘네 극한값이 같으면 가운데 껴있는 것도 알파다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중요한 건 얘들아, 여기 받침이 없어도 극한값들은 이렇게 같아질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이거 조심해야 되고. 아시죠? 기억나시죠? 기억나는 거 맞지? 예를 들어서 AN 얘들아 4 플러스 n분의 1이고 BN이 4 플러스 n분의 2면 이거 어떤 수열이 더 큰 거야? 당연히 얘가 큰 거죠, 그죠? 근데 리미트 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0으로 죽어버리니까 4. 같을 수도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극한. 자, 첫 번째로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리미트 A는 어떻게 돼요? 0 기억나시고 감소 속도 엄청 빠른 거고, 그지? 그 다음 R이 1이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 AN이 A 계속 초항만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요? 얘가 A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진동.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R이 1보다 커지면 뭐 통째로 해가지고 절대값이 1보다 클 때요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리미트 AN이
진동하면서 엄청 발산해버리지 마, 이런 식으로. 그쵸? 뭐 이럴 때도 있고, 아니면 양이 무한대로 발산할 때도 있고, 어쨌든 발산한다. 되시겠죠? 그럼 결국 수렴 조건은 얘네 둘을 합쳐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거고, 가끔 초항에다가 막 이렇게 x-1 같은 식을 갖다 놓으면 이 초항이 0인 경우도 우리가 저기 고려해 줘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바로 급수란 말이야. 지울게요. 급수는 뭐예요? 이제 1부터 무한까지 이 짓을 하겠다는 거죠. 맞지? 계산을 어떻게 하니 이거? 실제로 우리가 무한계 다 더할 수 있어? 계산은 어떻게 하니 이거? 기억 잘 안 나죠? 뭐 지금 합니다. 우리 SN은 구할 줄 알아. 재난까지 합까지는 구할 줄 안단 말이야. 수학 1에서 이미 했으니까. 여기다가 리미트를 달아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이 방법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 이제 1단원을 배우고 나면 니들 머릿속에 급수하면 등비급수밖에 안 남아있는데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또는 계산에 있어서 이 SN을 또 뜯어놓을 때가 있으니까 이 세 개가 다 같은 뜻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 알겠죠? 일단 표현 자체가.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지. 무슨 말이야? 내가 급수값을 계산할 수 있으려면 이 AN의 극한값은 뭐다? 잘 기억하고 있군요. 언젠가 0이 나오긴 해야 내가 더 할 수 있다고. 그치? 근데 만약에 극한값이 0이 나오긴 해. 언젠가 0이 등장하긴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급수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기억나세요?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반례를 뭐로 드렸어? n분의 1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수열을 예로 들어드렸어요. 요거 내가 설명을 오랜만에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자, 갑시다. 어쨌든 이거 역은 안 된다. 조심해야 돼. 이제 많은 책에서 얘는 예제로 써놔. 자, an이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1이면 일단 리미트는 뭐야? 영이지 뭐. 분모가 오지게 커질 건데. 그쵸? 근데 이제 SN을 계산해보면 이걸 유리화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 그치? 실제로는 계속 더해 나가는 거지. 근데 이제 급수의 계산 방법 자체가 이 부분합에다가 리미트를 다는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 이제 리미트를 달아주면 지우고 지워지는데 얘가 살아남아서 발산하죠. 맞아요? 이런 반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런 수열. 제가 반례로 드렸던 요거. 잘 보세요. 덧셈을 쭉 해나가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이 위에 있는 것보다 조금 작은 수열을 하나 더 쓸게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한번 봐봐. 누가 더 작아? 밑에 게 더 작죠? 그죠? 그다음 이렇게 4개를 다 8분의 1로 바꿀 거예요. 당연히 밑에 게 더 작지? 근데 이만큼 8개를 다 16분의 1로 바꿀 거야. 그 다음에 이만큼 16개를 다 32분의 1로 바꿔버릴 거야. 그 다음에 이만큼 2개를 다 64분의 1로 바꿔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만큼 64개를 다 128분의 1로 바꿔버릴 거야. 그럼 보세요. 여기 8분의 1 몇 개예요? 4개. 그럼 2분의 1이지. 그 다음 16분의 1 8개거든? 이것도 몇일까? 2분의 1이야. 요만큼도 2분의 1이야. 요만큼도 2분의 1이야. 그래서 얘는 언젠가 0이 등장하는 애는 맞아. 근데 0끼리 모여서 무시할 수 없는 크기인 2분의 1을 만들어 버린다고? 오케이? 그럼 얘는 극한값은 0이긴 한데 급수 계산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어. 좋아. 얘 극한값이 0이 되는 건 좋은데 빨리 0이 돼야 돼. 좀 감소 속도가 빨라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보세요. n분의 1이 있고 루트 n분의 1이 있고 n제곱분의 1이 있어. 알겠어? 그럼 여기서 감소 속도가 제일 빠른 건 누구야? 그쵸, 밑에 거예요. 분모의 증가 속도가 제일 빠르네. 그럼 얘는 얘보다 더 감소 속도가 느리겠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발산이야. 계산을 안 해봐도. 이런 거는 발산이었지? 얘는 수렴. 중간에 뭐 분모가 2분의 3 찬 거? 그런 것까지 판단하실 필요는 없다고. 그것까지는 안 물어보니까. 어차피 이 내용 자체도 그냥 고등수학을 넘어가는 거니까. 가끔 물어보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는 너희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줬었단 말이야. 기억해? 근데 얘들아 좀 머리 아프겠지만 어쨌든 유형 정복하고 나면 끝이야. 화이팅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급수가 수렴할 때의 AN의 조건 배운 거고,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N이 뭐라고? 0. 근데 리미트 AN이 0이라고 해서 급수가 다 존재하는 거야? 아니야.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등비급수. 이런 애들. 봐봐. 당연히 처음 공부할 때는 좀 이상한 상황인 초항 0인 경우는 좀 제외하고 생각하는 거야. 자,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리미트 AN이 우리 뭐라고 배웠지? 0이라고 배웠지. 그 다음 R이 1이면 리미트 AN이 뭐라고 배웠죠? A라고 배웠어. 그 다음 R이 마이너스 1이면 이제 리미트 AN이 진동한다고 배웠고,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고 R이 1보다 크면 리미트 AN은 완전 난장판인 거지. 맞아요? 그럼 각 항들이 막 난장판을 피우는 애들은 당연히 급수 계산 못해.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급수 계산할 수 있을까? 계산할 수 없어요. 왜냐면 A를 계속 더해야 되거든. 그쵸? 근데 이거 급수 계산할 수 있을까? 얘는 급수가 진동해. 홀수 번째항까지 더하면 A고 짝수 번째항까지 더하면 0이에요. 홀수 번째항까지 더하면 A인데 짝수 번째항까지 더하면 0이야. 그래서 급수값이 A0, A0 이렇게 진동해요. 급수 계산을 못해. 그럼 유일하게 급수가 수렴 가능성이 있는 건 누구밖에 없는 거야? 얘밖에 없는 거야. 물론 리미트가 0이라고 해서 급수를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맞아? 근데 여기서 아무 증명 없이 등비급수는
요게 존재한다라고 니들이 배웠어. 맞아? 왜?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초항이 3이고 뭐 공비가 2분의 1인 이런 등비 수열이 있으면 리미트가 0되니까 급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왜? 이런 애들은 분모가 다항식이지. 그죠? 이런 애들보다 이렇게 공비가 1보다 작은 등비 수열들, 공비가 1보다 작은, 지수가 밑이 1보다 작은 이런 지수 함수들은요, 증가 감소율을 판단할 가치가 없어. 이거 겁나 빨리 줄어들어요. 그래서 시그마 값은 수렴하는 거야. 알겠어? 이 등비 급수에서는 이게 된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돼. 이 밑에 받침이 빠졌어. 아까 급수 말고 등비 수열에서는 여기 받침이 있었잖아. 요거를 좀 잘 공부해 주셔야 돼요. 또는 이렇게까지. 괜찮아? 이게 다인데? 너네 일단은 그렇게 고생해서 배웠지만 사실 이게 다예요. 이제 문제를 열심히 풀면 돼. 알겠지? 여기 이제 등비급수 계산 방법 하나. 이 친구의 부분합을 쓴 다음에 이게 제 n항까지 합이잖아. 그치? 여기에 리미트를 달아버리는 거지. 근데 어쨌든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공비들을 가지고 있는 등비 수열들만 수렴하니까 이게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2분의 1이나 3분의 1이나 마이너스 3분의 1 같은 거면 n을 무한대로 보내버렸을 때 얘는 다 어디로 가? 그래서 등비급수 계산 방법은 등비 수열보다 더 간단했었다. 괜찮? 오케이. 그리고 이제 도형에다 좀 활용해보고 하면 끝인 거죠. 어머 진짜 일단은 끝이다. 자 이제 문제 풀자. 얘들아 유형 많다. 유형 많아. 자 그래서 내가 니들한테 지금 시켜보고 싶은 게 16번이야. 빨리 봐. 16번. 갑자기 뜬금없이 좀 등장하길래. 자,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문장이 나오고 극한값을 물어봤어. 그러면 이 급수를 이루는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라는 걸 이용하셔야 되는 거죠. 솔루션 1은 일단 정석으로 해드립니다. 자, 원래 정석은 수렴하는 수열이 하나 나오면 이 수열을 하나의 수열로 치환해서 리미트 bn이 0이라는 걸 이용해 문제를 푸는 거야. 그렇죠? 나는 이제 an을 구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 치환식에서 an이 몇 bn인지를 알아내요. 4an-8은 3an bn 플러스 10bn. 내 목적은 an을 bn으로 바꾸는 거야. 자, 그래서 4an을 일로 가지고 와서 an으로 묶어줄 거예요. 그러면 3bn-4 an이 되고요. 자, 10bn은 가지고 갑니다. 그럼 an은 몇 bn이야? 3bn-4분의 마이너스 10bn-8이에요. 글씨 미안. 됐어요? 그럼 이제 리미트 an을 계산을 할 수가 있지. 누구로? bn의 극한값으로. 오랜만이니까 제가 문장을 좀 디테일하게 다 쓸게요. 리미트를 다 뜯어줄 수가 있는 거지. 수렴이니까. 그죠?
자, 이제 이런 애들은 0인 거고 상수들은 그냥 상수로 수렴하는 거니까 답은 2. 돼요?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풀어도 문제가 없긴 하지. 얘가 0이라고 줬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리미트 n 무한 a에 물어봤지? 그럼 이게 수렴하니까 물어봤겠네. 그럼 수렴한다고 가정을 해놓고 이 리미트를 이렇게 바로 뜯어버리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이런 걸 그냥 알파로 써버리는 거지. 그럼 분수식이 0 되는 방법. 요 알파가 몇이어야 돼? 2. 근데 이건 야매예요, 사실 풀이는. 근데 보통 애들이 이렇게 많이 풉니다. 만약에 알파 값이, 수렴 값이 막 마이너스 3분의 10이면 이 식이 망가져. 이 0, 밑에 0 돼버리거든. 뭔가 특수한 상황으로 만들어서 이 솔루션 툴을 망가뜨리게 시험에 낼 수도 있긴 있거든. 근데 뭐 거의 안 나오긴 해. 그래서 보통 애들이 이렇게 풀고 넘기긴 하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 얘나 기억나? 네. 다행. 자, 12번부터 17번까지 다 해. 첫 수업은 이렇게 좀 앞에를 좀 다지면서 갈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업부터는 유형을 좀 띄엄띄엄 과제들을 드릴 거예요. 자, 넘기시고 우리 유형 4번, 5번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좀 갖자. 자, 유형 4번 보시면요. 일단 숙제부터 18, 19, 20 그다음에 21까지. 그리고 내가 21번 풀 거거든. 근데 최근에 우리 정시수학에서 수열 단원 하고 있잖아. 이게 니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 자, 지금 AN이 뭐야?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4. 그럼 바로 쓰셔야 되고 일단. 그리고 위에 뭐가 있어요? S? N이 있죠. 여기다 시그마를 다는 거야. 그럼 계산하면 4 곱하기 2분의 nn 플러스 1 마이너스 n. 돼? 그럼 분자가 그냥 2n제곱 플러스 n. 가볍게 할 수 있겠어? 그러면 극한값 1분의 1. 되지? 넘기세요. 근데 이제 유형 5번부터는 니들이 일반항을 만드는 게 약간 짜증이 나요. 26번 볼래요? 징그러워. 내가 풀 건데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 한번 분자를 또 분모를 일반화 시켜 보실래요? 도전합니다. 도전. 헷갈리지 않는 방법은요. 얘네들이 한 개수를 n으로 서술해 놨으니까 이 앞에 있는 거 보고 일반항 쓸 때 k로 좀 쓰시고요. 알겠어요? 그 여기에 몇 넣어야 얘가 되는지 잘 보는 거야. 그럼 n 넣으면 얘 되지. 그럼 n개야. 사실 이런 걸 좀 잘해야 돼. 알겠어? 너네 만약에 지금 147 해가지고 마지막에 뭐 3n 플러스 10 뭐 3 같은 게 있어. 이거 항 몇 개인지 아니? 147 가지고 일반항을 좀 K로 표현해 놓은 다음에 얘가 3n 플러스 13이 되려면 내가 요 K에다가 몇을 넣어야 되나 뭐 이런 걸 계산해 보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 n 플러스 5를 넣어야 얘랑 같아지지. 이거 항 n 플러스 5개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기초가 되게 중요해. 오케이. 이런 얘기들도 좀 하면서 갈게. 얘나 이해됐니? 굿. 이제 얘네들은 좀 소 큐트하죠. 딱 n항이지? 그래서 한 개수의 절반
그 다음에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등차 수열의 합으로 끝내면 좀 깔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봐봐. 이만큼은 그냥 n개의 항이니까 2분의 nn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는데, 이만큼은 뭐야? 항개수 n-1이니까 2분의 nn-1이야. 내가 너무 간추려 푸는 것 같으니까 얘만 좀 시그마로 보여드리면 k인데 k에 1부터 n-1까지 넣는 거니까 우리 원래 2분의 nn 플러스 1이라는 공식에 있는 요 n자리에다가 n-1 넣는 거죠. 그럼 이거 맞지? 그치? 그럼 계산도 필요가 없어. 어차피 최고창의 개수만 가지고 할 거니까 얘가 3n제곱으로 시작하는구나. 여기 n제곱이랑 n제곱이 있구나. 3분의 2. 돼요? 가볍게 톡톡 치시는 거야. 여러분 미적분 하시는 분들이니까. 자, 숙제는 24번부터 27번까지. 자, 넘기시고 유형 6번부터 조금 쉬고 합시다. 3시, 30분까지 주세요. 이제 뭐 무한분의 무한꼴이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하는 건데, 그쵸? 이런 걸 그냥 하는 건데, 좀 형태가 다양한 거야. 34번 한번 해볼래? 34번. 뭐 별건 아니죠. 볼까? 뭐 사실 안쪽 최고차만 보면 되지. 왜냐면 나머지들은 어차피 얘 발산율만 얘가 잡아버리면 나머지는 다 0으로 수렴할 테니까. 그래서 K의 최소값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5면은 이제 얘 잡아먹어서 딱 수렴하고 6이어도 상관없는 거지. 그럼 분모가 막 커져버리는 거니까 이게 0으로 수렴할 테니까. 답은 1번이고, 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계산해 볼 수도 있겠지. 뭐 확동도 같이 하시니까 돼요? 차수 잘 비교해 보시면 되는 거라서 이거 30번부터 35번까지 하시고, 그 다음 유형 7번으로 와서 36번 나랑 같이 하고. 근데 이제 여러분 미적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뭐랄까 계산을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계산이지. 이런 계산이지. 아시겠죠? 좀 빨리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분자 정리하고 분모에 켤레 붙여주고, 그 다음 루트 1, 루트 1, 2 이렇게 되죠? 이런 것도 계산 좀 깔끔하게. 바로 할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그다음 위에 켤레. 이런 계산을 원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짓은 하면 안 돼. 그냥 혹시나 이런 짓은 하면 안 돼요. 그쵸? 아니 이건
도대체 그 판단할 가치가 없는 애를 막 습관처럼 유리화하고 막 이러시면 안 돼. 오케이,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 36, 37, 38이랑 그다음에 미정계수 결정하는 42번하고 미정계수 결정하는 건 아니네. 45번 정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유형 8번 미정계수 결정이 있어. 46, 47, 51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랑 50번만 좀 해보고 갑시다. 50번 보세요. 얘들아, 느낌이 좀 있어야 돼. 이게 수렴하려면 어쨌든 최고차항끼리는 좀 비슷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감까지 있으시면 좋냐면, 일단 이거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아마 A는 1일 거야. 오케이? 요런 감이 있으시면 좋고요. 뭐 계산으로 알아낼 수는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이런 유리화가 진행이 될 거란 말이야. 그다음 밑에는 이런 켤레가 깔릴 거고, 그럼 밑에는 지금 차수가 1차로 확정이 되는데 여기는 n제곱이 남아있으면 안 돼. 그치? 그래서 a제곱이 여기 있는 n제곱을 잡아먹어야 돼서 a제곱이 1인데 여기서 a를 양수로 선택하는 건 이런 거 이제 센스라고 하는 거야. 센스라기보다 상식이라고 하는 거야, 상식. 이게 음수일 수는 없겠지? 그럼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버리니까. 오케이. 잘 잡아주시고. 이제 a가 1이면 요거 지워져 버리고, 그 다음에 2bn이 되지. 그 다음 밑에는 요 1이니까 1로 잡아 먹히고, 되고 있지? 간만에 정석 한번 해보자. 뭘로 하는 거야? 원래는 이제 최고차항 계수 n으로 나눠버리는 거죠, 그죠? 1 플러스 n분의 b. 루트는 n으로 나누면 루트 안에 n제곱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2b 남고, 여기 n분의 b제곱 남고, 여기 4 남고, n분의 2 남는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다 0. 그래서 2b 플러스 4 오버 1 플러스 1이 남아가지고 b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얘가 5. 아, 그래서 b가 3이구나. 이렇게. 되죠? 충분히 괜찮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9번은 이제 루트 마이너스 루트 꼴에서 첫 번째로 응용되는 건데, 내가 니들한테 이런 걸 좀 물어보긴 해야 돼. 봐봐. 니네 루트 5의 소수 부분 어떻게 읽어요? 뭐라고? 루트 5 마이너스 2라고 읽어. 맞아요? 소수 부분을 찾으라는 말은 정수 부분을 찾아서 빼란 얘기야.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되니? 잘 봐. 루트 5가 2와 3 사이에 있는 걸 니들이 어떻게 아냐면, 루트 안에 있는 완전제곱 수 중에서 5보다 작고 5보다 큰 완전제곱 수랑 비교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어떤 완전제곱 수보다 크고 어떤 완전제곱 수보다 작은지 이걸 아셔야 돼. 그렇죠? 4n제곱보다 크고 4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보다 작지. 뭐 사실은 이렇게 쓰긴 하는데,
이해돼? 어쨌든 2n이라는 정수보단 크고 2n 플러스 1이라는 정수보단 작으니까 얘 소수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야. 괜찮아? 풀어봐. 끝. 아, 우리 서연이 공부하려나? 해야 되는데. 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쵸? 왜?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은 n이라는 정수보단 크고 n 플러스 1이라는 정수보다는 작으니까. 어떻게 알아?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루트 안에 넣어보면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가장 빨리 상상하는 방법은 주어진 식의 완전 제곱식 중에서 주어진 식보다 작은 완전 제곱식이랑 큰 완전 제곱식이 바로 떠오르시면 제일 빠르죠. 오케이. 유리화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분의 1 이렇게 해서 3번. 조금 당황하실 수 있는 유형이고, 이거는 52, 53, 54 풀어가지고 그냥 바로 끝내요. 자, 그 다음 유형 10번. 자, 치환을 이용하여 수열의 극한값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55번을 두 가지 스타일로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두 가지 스타일 다 연습해 오실 겁니다. 자, 55번 보시죠. 당연히 정석으로 가는 거야. 특히 2단원 쪽 극한 계산할 때 이런 작업을 많이 하지. 문제에서 일단 수렴하는 수열을 하나 줬단 말이야. 그럼 얘를 이제 하나로 보는 거야, 일단은. 그럼 리미트 bn이 6인 거야, 일단. 그죠? 그리고 나서 4n 플러스 5 곱하기 an의 극한값을 물어봤으니까 내가 리미트 bn을 알고 있으니까 an을 bn으로 바꿔 쓰는 거지. 그럼 이제 문제에서 준 리미트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4n 플러스 5 곱하기 3n 플러스 2분의 bn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얘는 1차식분의 1차식이라서 3분의 4라는 극한값을 갖고 이 bn은 극한값이 6이라고 돼 있으니까 8. 이게 이제 정석적인 솔루션. 근데 이제 살짝 야매로 돌아선다면, 아니 3n 플러스 2라는 1차식이랑 곱해져서 6으로 수렴하게 만드는 이 a는 아마 마이너스 1차식, 즉 분모의 뭔가를 가지고 있는 a일 거고, 얘분의 얘 했더니 6 나왔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2분의 1이라는 개수를 가지고 있는 거야. 또는 분자에 2가 있다고 생각해도 돼. 나머지 부분은 관심이 없어요. 돼요? 그럼 an이 이렇게 생겼다는 건 최고창의 개수분의 개수를 했을 때 답이 그냥 8이 나온다는 얘기지. 돼? 근데 이걸 할 줄 아는 상태로 이것도 같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끝. 자, 55, 56, 60 이렇게. 자, 넘기시고. 자, 유형 11번 우리 별표 하나만 칩시다.
이거 내가 수학 2에서부터 되게 강조했던 거거든. 봐봐, 원래 정석풀이부터 보여줄게요. 자, 이번에도 뭐 발산하는 것도 정보지만 일단 수렴하는 수열이 하나 있죠. 그럼 스타트는 뭘까? 이 수렴하는 수열을 일단 CN으로 잡고, 아, 리미트 CN이 5구나.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AN 또는 BN을 일단 CN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극한값을 알고 있는 수열을 이용해서 식을 표현해 줄 건데, 아무래도 AN은 정보가 있으니까 이 BN을 CN으로 바꿔볼 거예요. BN은 뭐죠? AN-CN이지. 자, 여기다가 넣는 거야. 그럼 위에는 AN 더하기 AN-CN이 되고, 그 다음 밑에는 AN-3BN이니까 마이너스 3AN 플러스 3CN 이렇게 되겠다. 돼? 그럼 계산이 리미트 n1 2AN-CN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N 플러스 3CN 이렇게 되지. 근데 보면 얘는 상수로 수렴하는 친구고 얘는 무한으로 가는 거니까 답은 개수분의 개수. 또는 AN으로 나눠가지고 이런 애들을 0으로 보내버리면서 개수만 남기는, 상수만 남기는 이런 계산이 정석. 자, 근데 내가 수학 2에서부터 이렇게 발산하는 친구랑 수렴하는 친구가 등장하면 우리가 수렴하는 수열 또는 수렴하는 함수를 하나 더 탄생시킬 수 있다 그랬어. 맞아요. 이 수렴하는 애를 발산하는 애로 나눠버리는 거야. 얘는 5로 수렴하는 애인데 내가 얘를 리미트 AN으로 이렇게 나눠버려. 그럼 이건 5인데 밑에 건 오지게 커지는 거잖아. 그럼 얘는 극한값이 몇일까? 0이에요. 그럼 이렇게 쓰면 1-AN분의 BN이 맞지? 1-AN분의 BN 0이거든? 그럼 요거 수렴하는 애고 전체적으로도 수렴하니까 얘도 수렴한다고 볼 수 있고 수렴값은 1인 거거든. 요걸 안 상태로 이제 이 식을 조작하면 AN으로 나눠가지고 이 친구 극한값이 통째로 1이라는 걸 이용하면 좀 더 간결할 수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풀이는 요거. 근데 보통 교재에선 이 설명을 해놓거든. 근데 마플 시너지 교재가 좋은 게 이 설명이 위에 있어. 근데 보통 일반 교재에는 이 풀이밖에 없어. 보실래요? 위에 살짝? 이 설명이 있어. 이거 아주 트렌드한 교재야. 이거 나누래. 근데 없어요. 다른 교재에는.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유형 12번은 너무 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쓱 하는 거야. 내가 64번만 보여줄게. 봐봐. 이 판단 가치가 없는 거야. 여기 봐봐. 이거 뭐야? 아니, 애들 무한으로 돌리는데 세트가 막 커진대. 각도가 막 이게 커져. 그래봤자 사인은 뭐니? 너무 귀여운 친구죠? 그래서 2차분의 1차니까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너무 쫄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극한의 대소관계 나머지 문제들을 쉽게 푸실 수 있고, 넘겨서 괜찮은 문제 있나 한번 봅시다. 21쪽으로 오시고요.
자, 딱히 할 거 없는 것 같고 67, 70, 73 세 개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67, 70, 73. 우리 오늘 미적 숙제도 내가 이거 찍어서 이따 올려줄게. 자, 그 다음에 76번 좋다. 76번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3번 보시고 77 하나만 하시고요. 자, 이제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자, 유형 14, 15번은 여러분 일단 별을 좀 칠게. 근데 이거는 뒤쪽에 급수 쪽에서 좀 더 중요해. 급수 쪽에도 이런 합답형 문제가 나와. 유형 14, 15번에 별표 좀 칠게요. 애들이 너무 엄청나게 서술을 해놨지.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묶어서 이렇게 써놔. 중요한 반리애들을 외우자. 얘들아, 너네 그거 알아? 증명하기 힘든 문장이 어떤 문장들이냐면 진리들이야. 참인 문장이 증명하기가 힘들어요. 왜 참인지를 알려면. 근데 뭔가 수학적 성질이 위배되지 않는 일들이면은 우리가 이미 약속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이 참인 문장이 구라인 걸 밝히려면 힘들어요. 그때 쓰이는 게 반리입니다. 아시겠죠? 뭐 아주 쉬운 문장들은 그냥 수학적으로 성질이 위배되면 밝히면 되는데 이제 되게 참 같아 보이는 애들은 거짓임을 밝히기가 힘들어. 그때 반리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유형 14번, 15번 밑에 보시면은 막 서술되어 있는데 이걸 여러분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좀 쓸만한 문장들만 추천드릴게요. 유형 15번에 적혀있는 문장 중에 6번이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 (5번까지) 근데 6번은 이제 반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냥 제가 상식적인 얘기 한번 해볼 테니까 봐봐. 얘들아, 수열이 이렇게 대소관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세 개의 수열이 수렴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맞아요? 그냥 다 발산하는 상태인데 그냥 얘가 작고 얘가 중간이고 얘가 크고 뭐 이럴 수도 있어. 맞지? 그래서 넌 리미트 cn-an이 0이라는 이 문장을 오해하시면 안 돼. 얘네 둘의 극한값이 같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CN도 발산하는 상태고 AN도 발산하는 상태인데 얘네들을 뭔가 연산했을 때 극한값이 0일 수는 있어. 예를 들면 이렇게? 맞아요? 빼볼까? 어떻게 돼? n분의 3 되지? 여기다 리미트 달아봐. 이거 뭐예요? 0이야.
그럼 얘랑 얘 사이에 있는 BN도 어쨌든 이 정도는 가지고 있을 텐데 이거 발산이잖아요. 그쵸?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야. 됐죠? 오케이. 근데 어쨌든 풀면서 이제 발리들을 하나씩 모아봅시다. 그게 중요하고요. 자, 24쪽으로 오시고. 자, 80번 한번 해볼게요. 자,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옳은 것만 골라봅시다. 자, 기억은 당연히 안 됩니다. 이제 발리를 좀 적으면서 가보자고. 아니, 무한이랑 0이랑 곱해가지고 어떻게 0이야. 아니, AN이 5지고 BN이 소 큐트하면 안 되지. 곱하면 98차인데 말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아니 무한이면 어떻게 1이야. 말도 안 되지. 아, AN이 5지고 BN이 소 큐트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나누면 98차인데 말도 안 되지. 그럼 이제 답은 디귿일 텐데. 잘 보세요. 발산하죠. 수렴하죠.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뭐 이제 나눠 쓰면 이제 이거는 뭐 유리식의 성질이니까 나눠 쓸 수 있는 거고. 어쨌든 5로 수렴하는 거 발산하는 걸로 나누면 극한값 뭐라 그랬어요? 0이지. 그치? 근데 원래는 얘가 바로 수렴하냐는 볼 수 없어. 근데 전체적으로 수렴하고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수렴성이 보장돼 있지. 그럼 얘도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 이런 걸 증명할 때는요. 얘를 CN으로 주는 거야. 오케이? 그럼 너 리미트 CN은 수렴해야 안 해? 수렴하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 준 이 AN, BN은 있잖아. 내가 1-AN, BN을 CN으로 줬으니까. AN, BN은 1-CN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렴성이 보장되어 있고 둘 중에 하나가 수렴성이 보장되어 있으면 나머지 하나의 수열은 무조건 수렴하는 두 수열의 사칙연산으로 계산이 된단 말이야. 수렴 빼기 수렴. 그러니까 수렴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렇게 증명할 시간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수렴하고 둘 중에 하나가 수렴성이 보장되어 있으면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 괜찮아요. 타당해. 되죠? 오케이. 나머지들은 좀 풀어와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문장을 저랑 보시면서 발리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1, 82 하고요. 옛날에 엄청 어려운 문장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막 그렇진 않습니다. 85번 정도? 이렇게. 급수 쪽 가면 좀 헷갈리는 문장들이 많이 나와. 자, 넘겨서 왔다. 얘들아, 왔어요. 니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유형 16번. 짜증나지 벌써. 근데 이제 잘할걸 니네. 이제 나중에 급수 가면 더 짜증나. 막 도형의 넓이들이나 길이들을 막 더 해야 돼. 근데 지금은 뭐 점 잡고 여러분들 식만 잘 만들면 되겠지. 자, 글쎄 일단 86하고 87하고 그 다음에 91번 같은 거, 그 다음 92번하고 93번 이렇게는 니들 숙제로 하고 우리는 오늘 같이 89번 한번 해볼까? 89번 지금 풀어봐. 시간을 많이는 못 주고 쓱 하고 한 번씩 세워지나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89.
방법은 진짜 많지 이제 2차기도 하고.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풀어볼게요. 약간 저학년 스타일하고 그 다음에 약간 수투 미적 느낌. 자, 일단 솔루션 1. 기울기가 n인 직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학년 스타일이면 이 직선식을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얘랑 어디 갔노? 얘랑 접하는 거지. 이게 2차라서 할 수 있어요. 그죠? 2차는 판별식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nx 마이너스 알파의 d는 0인 거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했을 때 0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알파는 뭐야? 4분의 마이너스 n제곱. 그래서 얘가 4분의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나와. 되세요? 근데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 PNQN의 길이를 찾는 거잖아. 그지? 여기 x 좌표값이 0이고 여기 x 좌표값은 이제 이 친구의 x 절편을 찾으면 돼. 맞아요? y에 0 놓고 x 절편을 찾아주면 여기가 4분의 n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게 x 증분이 4분의 n이지. 삼각형 좀 크게 그려줄게. 근데 이 직선 기울기가 몇이야? n. 그러면은 밑변이랑 높이가 n배 차이 난다는 얘기 아니야? 봐봐. x증분을 1이라고 보면 n배여서 여기가 루트 n제곱 플러스 1배라고 이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얘한테 뭘 곱하면 빗변이 돼. 그렇죠. 얘한테 이걸 곱하는 거야, 이걸. 이런 기하적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기울기가 밝혀진 직선이 나오면. 그럼 PNQ는 뭐야? 이 되는 거지. 밑에 이제 2n제곱 달아가지고 극한값 보내버리면 4분의 1, 2분의 4분의 1,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이제 8분의 1이 되는 거죠. 1번입니다. 되나요? 자, 이 과정은 비슷한데 이제 뭔가 이 직선을 찾아내는 과정을 미적분이나 수학투 느낌을 주면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주어졌잖아, 얘들아. 맞지? 접하는 상황이 주어지면 수투나 미적에서는 어떻게 푸니? 맨날 하는 게 접점 세팅, 접선 세팅 뭐 이런 거잖아. 맞죠? 나는 이거 t라고 많이 쓰고. 그러면 기울기가 n인 걸 이용해서 이 t를 구할 수 있거든? 얘 미분계수가 도함수가 2x니까 여기다 t를 탁 넣으면 이 t는 여기다 쓸까? n입니다를 이용해서 t 값이 그냥 2분의 n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고, 그럼 이 점 좌표가 2분의 n, 4분의 n제곱. 맞죠? 그럼 이 직선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기울기는 n이고 2분의 n, 4분의 n제곱을 지나는 y는 nx 마이너스 2분의 n제곱 플러스 4분의 n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n제곱이겠지. 자, 이렇게 직선을 찾아내는 방법도 있고. 돼? 뭐가 낫니? 당연히 일로 와야 되거든, 이제 풀이가. 이건 좀 3차면 어떡할 거고, 그지? 좋아요.
얘는 이해돼? 좋아요. 자, 이제 넘기셔서 원 좀 열심히 다뤄보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유형 17번으로 와봅시다. (95, 96)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유형 18번. 야, 얘는 내저번을 또 따로 빼놨네. 그냥 중요 표시만 좀 하고 갈까? 이거는 내가 뭐 니네 어삼시사 수업할 때도 너무 강조했던 거라. 내저번 띡 나오면 뭐야? 아우 진짜 지겹지 않니? 이 정도면? 그쵸? 저거 모르시면 안 돼. 사인 코사인 법칙 할 때 제가 좀 강조했죠? 계속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98 하나만 해. 그 다음에 유형 19번 봅시다. 같이 할게요. 자, 100번 보시죠.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들을 이어붙여서 한 변의 길이가 1씩 커지는 정삼각형을 만든다. n번째 만든 도형의 모든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n제곱 플러스 1분의 an은, 자, a1은 3이고 a2가 6이지. 근데 이 6을 있잖아요. 일단 전항과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서 3 더하기 3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 항 상상해보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서 점이 몇 개가 늘어나냐면 하나, 둘, 셋, 4개가 늘어나요. 그 다음 거 상상해보시면 또 한 변 이렇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점이 몇 개가 늘어나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늘어나요. 전항에다가 이렇게 5가 더 붙어요. 되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더해놓으면 관계가 잘 안 보일 수 있어. 좀 전항과의 관계를 보셔야 돼. 야, 그럼 내가 이거 3도 그냥 1 플러스 2라고 뜯어보면 이게 좀 미안해. 아니 봐. n이 이게 4번이 5로 끝나니까 이게 미안해. n은 플러스 1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일반항이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시그마 k인데 마지막 항이 n 플러스 1인 거니까. 됐죠? 이 밑에 이제 n제곱 깔려 있으니까 답은 1분의 2분의 1이야. 이런 느낌으로 관계를 잘 찾아보시는 거고, 이런 거 할 때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 거 일반항 찾을 줄 아세요? 규칙 보이세요 일단? 야. 그 다음 거 뭘 것 같아? 37, 그렇지. 이거 일반항 쓸 줄 알아? 이거 쓸 줄 알아야 돼. 봐봐. 이거 개차수열이랑, 이거 공차수열이란다. 등차수열이랑 똑같은 거야. 등차수열 AN 구할 때 초항 더하기 공차 n-1개 하지. 그치? 얘는 있잖아. 초항 더하기 위에 있는 공차 n-1개를 하는 거야. 근데 너네 앞에 1, 3, 5만 보면 이거 일반항 쓸 수 있지. 어떻게? 2k-1. 맞아요? 저 공차 역할을 하는 식을 n-1개 더하는 거야. 알겠어? 이런 거 해본 기억나, 안 나? 안 날 수도 있어. 안 날 수도 있지만 아셔야 돼요. 라떼는 말이에요. 등차수열, 등비수열 포함 얘까지 기초수열로 배웠거든요. 어쨌든
뭐 이렇게 될 거야. 그냥 혹시나 대부분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되긴 하는데 그럼 요 네 번째 항이 이렇게 4개 있으니까 여러분들 쓸 수 있긴 하는데 어쨌든 요규칙 나오면 조금 딥하게 파봅시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29쪽 등비수열의 극한 5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힘드셨죠? 25분까지 쉬어요. 자, 한번 해볼게. 자, a가 3보다 크고 상수 a고, 자, y는 ax-1이랑 3x가 있어. 근데 이게 3보다 크기 때문에 나중에 증가율은 역전을 하는 게 맞지만 지금 x축으로 1만큼 밀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려 있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만약에 둘 다 ax고 3x였으면 예를 들어 3x가 이렇게 갈 때 ax는 이렇게 가겠지. 그쵸? 그래서 중간에 역전 부분이 없는데 이 AX가 좀 밀려 있어서 이렇게 좀 역전 부분이 생기는 지금 이런 그림이야. 이해되시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점 P에서 만나고 점 P의 교점을 K라고 주고 우리가 K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스타트는 이렇게 가는 게 맞아. AX-1은 3X의 근 K 이렇게 교점 찾는 식 만들어가지고 됐죠? 그럼 K를 윽 넣어주시면 AK-1은 3K 뭐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 오케이.
자, 여기서 우리가 3분의 a에 뭐 n 플러스 1, n 플러스 k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양변에 a를 곱해 주시고요. 지수가 통일이 됐죠. 양변을 3k승으로 나눠요. 그러면 약간 이런 정리가 됩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a가 3보다 크다라는 사실 중요하고. 자, 이제 문제에서 준 요걸 만져보자. 3분의 a의 n 플러스 k가 지수에 있잖아. 아니, 분자에 있잖아. 이거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3분의 a의 n 플러스 1승이 있잖아. 이걸 이렇게 써볼게. 3분의 a의 n승하고 3분의 a의 1승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1.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봐봐. n이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이런 건 상수로 보시는 게 맞죠? 그죠?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지금 밑이 1보다 커, 작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발산하니까 답은 계수분의 계수가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나 떼주고 하나 떼주면 3k-1승분의 ak-1승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이걸 이제 계산하라는 거네. 그쵸? 자,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 ak-1승이 3k승이었으니까 요거를 3k승으로 바꾸면 되네요. 되세요? 되세요?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1 해주고 밖에 3의 1승 하나 꺼내주면 윽 죽어버리니까 3 이렇게. 자, 넘기시고. 이 도형 문제인데 좀 도형 문제답지 않았네. 자, 171번. 얘들아, 이게 이제 점화식이 깡패인 이유 중에 하나거든. 잘 봐. 너네 어릴 때는 점화식을 아무 생각 없이 배웠겠지만 잘 봐. 이게 초항이잖아. 근데 두 번째 항 보면 초항이 어디 들어가 있니? 여기 들어가 있다. 그치? 그리고 이 부분은 일정해. 그다음 봐봐. 세 번째 항 보면 두 번째 항이 어디 들어가 있니? 여기 분모에 들어가 있지. 그리고 일정한 숫자 2가 이렇게 추가가 되고 있는 거야. 네 번째 항 보면 이 세 번째 항이 어디 들어가 있니? 이렇게 분모에 들어가 있고 여기 2가 이렇게 추가되어 있지. 이걸 점화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잘 봐. 제가 n 플러스 1번째 항을 만들 때요. 나를 만들기 전 n번째 항을 이렇게 분모에 갖다 넣고요. 앞에 2를 이렇게 더할게요.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문제에서 뭐 물어봤죠? 수렴하는 다음 수열의 극한값을 하고 물어봤지. 그러니까 이 수열의 극한값을 물어보는 거거든. 이걸 AN에. 오케이? 여기다 리미트를 바로 팍 달아버리는 거야. 리미트 AN이든 리미트 AN 플러스 1이든 극한 값은 같겠지. 그래서 얘를 알파라고 쓰면 얘는 2 플러스 알파분의 1이 되는 거지. 돼? 끝. 알파 제곱은 2알파 플러스 1 가지고 오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 알파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1 마이너스 루트 2랑 1 플러스 루트 2랑 두 개 나오는데 지금 a는 다 양수니까 요게 답이겠지. 1번. 점화식 이용하는 게 몇 개 유형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 알겠어? 규칙이 보이긴 하지만 사층 연산이 안 되는 애들. 점화식으로 푸는 겁니다. 됐나요?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 풀어오시면 되고 40분이네. 그리고 너네 일단 저녁 먹고 와야지. 저녁 먹고 와야 되라. 7시 한 30분, 40분까지 오세요. 저 책 여기도